안녕하세요, 여러분. 10강의 1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였고요. 다들 풀어오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is that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can sometimes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in ways that may seem unfair. 자,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이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도 근데 뭐에 관련한? regarding 하면은 뭐와 관련한 이란 뜻이죠. wording, 단어 선택이나 punctuation, 구두점과 같은 가장 간단한 선택조차도 때때로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중들을 뭐에 대항해서? 당신에 대항해서 어떤 방식으로? That may seem unfair, 부당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글쓰기를 할 때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선택을 했는데, 가장 간단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독자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정확하게는 뒤에 나오는 사례에서 그게 만약에 부당한 방식이었다면은 이게 맞는 단어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편견을 갖게 하는 거니까 부당한 거가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Look again at the old grammar rule. 오래된 문법을 한번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법이냐면 뒤에서 수식을 해주겠죠. Allowing the splitting of infinitives. 여기서 split 하면은요,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다. 즉, infinitive는 밑에 나오죠. 부정사예요. 부정사의 분리를 허용하는 오래된 문법에 대해서 봐보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부정사 분리라는 오래된 문법이 나올 건가 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After the case of telling students to never split an infinitive,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요. After decades, 수십 년 후에, 뭐의 수십 년 후에? 학생들에게 말한 수십 년 후에, 뭐라고 말한? 부정사를 절대로 나누지 말라고 말한 후에 라고 나왔어요. 바로 전 문장에서 우리 오래된 문법이 투부정사의 분리를 허용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학생들한테는 투부정사를 절대로 분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오래된 문법은 이 투부정사를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지 말라고 하는 룰이었겠죠. 그래서 allowing 대신에 forbidding이라는 금지하다라는 forbidd를 사용해서 forbidding으로 고쳐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문장부터 보면은 이런 투부정사의 분리를 금지하든 오래된 문법에 대해서 봐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절대로 투부정사를 분리하지 말라고 말한 수십 년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omething just done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 방금 행해진 어떤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방금 문장을 볼까요? 지금 to never split 보면은요. 지금 투부정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리되고 있어요. 우리 오래된 문법은 투부정사에 to와 동사 사이에 어떤 것을 집어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방금 이 문장에서는 to와 split 사이에 뭘 넣고 있어요? never를 넣고 있죠. 즉 이 문장 자체에서도 이미 행해진 거라는 거죠. Most composition,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 expert까지 전문가죠.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은 now, 지금 concede 나옵니다. concede 하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다. 즉 대부분의 장문 전문가들은 지금 인정합니다. that 이하라고 인정한대요. 분리부정사, 즉 투부정사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간 것, to와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간 이 분리부정사가 is not a grammar crime. 문법적으로 crime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대요. crime이라고 하면 우리 범죄인데 여기서는 끔찍한 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즉 문법적으로 끔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오래된 문법에서는 이렇게 투부정사 분리를 절대로 금지를 했지만 요즘 장문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에는 이 투부정사는 그런 문법에서의 범죄가 아니다. 문법에서의 끔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you have written a position paper trying to convince your city council of the need to hire security personnel for the library.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se 하면은 뭐뭐라고 하자 라는 뜻이었어요. 뭐뭐라고 하자.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You have written, 당신이 써왔다고 하자. 뭐를? position paper를, 즉 의견서를. 근데 어떤 의견서냐면 train부터 position paper를 꾸며주겠죠. convince A of B 하면은요. convince A of B 하면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시의회에게 필요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견서래요. 근데 어떤 필요냐면 to부터 또 need를 꾸며주죠. 보안요원을 고용하려는 뭐를 위해서? 도서관을 위해서. 즉 도서관을 위해서 보안요원을 고용하려는 필요를 의회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견서를 써왔다고 가정하자, 써왔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suppose에 걸립니다. Half of the council members. 그 의회 구성원들 중에 절반이 우리 하이픈 사인 나중에 해석할게요. 기억한다고 가정하자, 기억한다고 해보자. 그들의 8학년 문법 선생님의 경고를 기억한다고 가정해보자. 뭐에 대한 경고? Splitting infinitives. 분리 부정사에 대한 경고를 기억한다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오래된 문법에서는 분리부정사를 금지했던 게 맞죠. 그러니까 warning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경고라는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하이픈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people you wish to convince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the people 명사고요. you도 명사예요. 우리 명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이상하다고 했고 거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죠?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을 텐데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이 생략되었을 거예요. 즉 당신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시의회의 절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How will they respond when you tell them in your introduction that librarians are compelled to always accompany visitors to the rare book room because of the threat of vandalism? 여기까지가 문장인데요. 어떻게 그들은 반응할 것인가? 당신이 그들에게 말할 때, 도입부에서 뭐라고 말할 때? that 이하라고 말을 할 때. be compelled to 하면은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강제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compell이 강요하다니까 강요되는 거예요. 즉, 사전은 강요되어야 한다고 항상 동행하도록 방문객을 어디에? 희귀 도서실에, 희귀 도서방인 희귀 도서실에. 왜냐하면 뭐 때문에? vandalism 하면은 공공기물의 파손이죠. 이 공공기물의 파손의 위협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한 상황은 지금 시의회에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견서를 작성했고요. 그 구성원들 중에 절반이 오래된 학교 문법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장을 본 거예요. To always accompany라는 문장을 봤어요. 지금 to와 동사 사이에 뭐가 꼈어요? always가 꼈죠. 즉 분리부정사를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나옵니다. How much of their attention have you suddenly lost because of their automatic collection of what is now unknown rule? 이렇게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들의 관심을 당신은 갑자기 잃었겠는가?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때문에. 뭐의 회상? What is now unknown rule. 이 관계대명사죠, 지금. what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됐었고요. 지금은 규칙이 아닌 것을 회상하는데, 자동적으로 회상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당신이 잃어왔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It is possible, in other words, to write correctly and still offend your reader's notions of your language competence. 그러니까요, 가능하대요. 이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죠. 다시 말해서 가능하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즉, 정확하게 쓰고 여전히 당신의 독자의 생각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어떤 독자의 생각이냐면 당신의 언어 능력에 대한 독자의 생각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쓰고도 그들의 독자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글의 첫 문장에서 가장 간단한 단어 선택이나 구두점과 관련한 선택조차도 당신의 독자들을 당신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투부정사 분리라는 거를 썼는데 그랬더니만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없나 봐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당한 게 맞아요. 왜냐면 난 맞게 썼는데 잘못된 편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 글은 우리 6월 모평에 나왔었죠. 위에 그 prejudice 부분이 prejudice your audience against you 이 부분이 여기죠, 여기. 빈칸으로 나왔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복습해보세요.